자, 일단 풀기는 다 푸신 것 같으니까 데일리 테스트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자. 하면은 바로 붙여놓자. 스크린노트. 내가 사인을 할 수 없잖아. 이따 다시. 다 붙여놓은 사람은 거기서 붙여놓은 거야? 확인 좀 한번 해. 뭐야 이거? 아 여기 뭐야 이거? 여기 이렇게 진짜? 아니야 괜찮아. 그럼 꽤 말할 수 없어. 아니 저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그 저기 뭐야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 그거예요. 영상 파트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뭐랄까 뭐 커브 오브 T 이런 표현 있잖아.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않냐?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볼까요? 아니 친구 검사관에서 판 없어? 다 쓴 사람 좀 줘봐. 응. 여기. 나이도 없구나. 줘봐. 자 여기. 다 붙이고 검사 받으세요. 붙이지도 않았잖아. 잡기가. 응? 자,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 얼른 합시다. 17분 지났어. 17분 남겨라. 아, 장문은 맞았는데 얘 때문에 그 동그라미 표시 안 한 거야? 아, 일단 장문 기준으로 하세요. 알겠죠? 집중은. 얘도 마찬가지지. 장문 기준으로 맞는 거지. 얘는 얘 때문에 틀린 거. 자, 그다음에 또 풀. 자, 사람이 아니 잘 좀 붙여. 이 사인 라인에서 가려버리면 어떡해 자식아. 그렇게 해도 되고 얘를 수식어로 봐도 되는데 얘가 보통 한 세트로 묶여갖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선생님. 영작이 틀린 거는 아니죠 지금. 그러면은 맞는 걸로 표시해. 영작이 틀린 게 아니고 일단 채점 기준. 아니요 이건 틀려요.
그다음에 동혁이랑 정이랑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영작을 채점할 때 얘들아 그 이제 영어랑 한글 영어에다가 둘 다 이제 고문 분석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그 맞았다 틀렸다의 기준은 그 영작한 거를 기준으로 채점을 좀 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어차피 선생님이 볼 거야. 너네가 물론 그 틀린 거는 색깔펜으로 수정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장문한 게 맞았다면 동그라미 표시해도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그 세부적인 건 선생님이 어차피 볼 거니까 너네가 틀린 것만 이렇게 좀 색깔펜으로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뭐야 그 혼난 거고 이 수업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까 얘기 끝난 거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잖아. 그치?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니까 수업은 또 어쨌든간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알았지? 자 보자. 지난번에 했던 거야. 내가 방문했던 가게들에 있는 대부분의 가구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항상 한글 구문 분석할 때는 주어 동사를 찾는 거를 먼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 주어 동사. 그럼 일단 내가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가구는 여기 나왔지. 은는이가 붙은 거 여기 나왔고 그러면 지금 주어가 2개 나왔으니까 동사도 2개 쓰여야겠네. 그래서 방문했다라는 동사랑 만들어져 있다라는 동사 2개가 나온 거야. 자 근데 얘는 다자로 끝나는데 얘는 다자로 안 끝나네?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지?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면은 형용사라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방문했더니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 가게들을 꾸며주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 수식어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주어 동사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맞아?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맞아? 이런 경우는 무조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활용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활용되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가게들에 있는 또 니은자 받침 끝났지? 그럼 뭐다? 형용사라고. 형용사. 그럼 형용사니까 또 뭘 꾸며주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명사, 가구, furniture를 수식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 있다 다자로 끝나는 거 동사 나왔고 마지막 남은 거 나무로 이거는 그냥 수식어가 되겠죠. 을을 붙은 게 아니니까 목적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글 구문 분석을 했는데 지금 잘 봐봐. 주어를 꾸며주는 게 얘고 또 얘를 꾸며주는 게 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반대로 가야겠죠.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수식어 뒤에다가 수식어. 됐어? 역순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가구니까 most of the furniture 라는 형태가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수식하는 가게들에 있는 에 해당하는 in the stores 얘가 나온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게들을 꾸며주는 내가 방문했던 관계대명사 that을 쓴 거죠. 위치 써도 돼 여기서. 알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I visited 이런 형태가 나온 거고 심지어 여기에서 that은요 생략해도 된다 얘들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빼도 되거든. 어쨌든 that I visited 내가 방문했던까지 나왔어. 자 여기까지 쓴 게 주어야. 자 우리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동사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동사가 만들어져 있다 라는 거니까 만들어져 있다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져 있게 된 거니까 수동태 is made를 쓴 거고 마지막으로 나무로 라는 형태를 of, wood 이런 식으로 썼다. 우리가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할 때는 be made of나 be made from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be made of를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속성 변화가 없을 때는 우리가 of를 써요. 속성 변화가 없을 때. 그러니까 가구라는 거는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것도 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나무라는 속성의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브라는 형태를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와인이 포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와인을 먹었을 때 물론 포도 맛은 느껴지겠지만 얘가 포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의 속성만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화학적 변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be made from 이라는 형태로 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 자, 비록 학업적 성공에 대한 보상들이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그
그것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자, 쌤이 아까 뭐라고 했지? 주어 동사 먼저 찾으라고 했었어. 주어 동사. 자, 그러면 비록 학업적 성공에 대한 보상들이 있는 이가 붙었고요. 긍정적으로 들린다. 자, 들린다라는 동사 나왔고. 자, 그다음에 그것들은 주어 나왔고 빼앗아 갈 수도 있다. 동사 나왔어. 자, 주어 동사가 2개 나왔으니까 연결해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하지만 이게 한 세트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lthough라는 단어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안쪽을 좀 살펴보면 보상들인데 어떤 보상이냐? 또 니은자 받침 끝나네? 학업적 성공에 대한 니은자 받침 끝나지.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들린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이게 좀 헷갈렸을 거야. 아마도 여기 positive에다가 positively라고 쓴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ly 쓰면 안 돼. 왜냐면 이 사운드가 우리 예전에 배운 거거든. 감각동사야. 감각동사. 자, 감각동사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먼저 얘기해 볼게. 감각동사는요,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어를 써야 된다. 이게 문법적인 설명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안 외워질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그 보어라는 개념 있잖아요. 보어. 여러분이 이제 인트로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도 예전에 배웠을 텐데, 보어라는 거는 애초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 보어라고 하거든. 상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쉬운 예시로 써볼게. 만약에 she's pretty 하면은 우리는 그냥 예쁘다, 그녀가 예쁘다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쪼개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녀는 이다, 원래 pretty는 예쁜이죠. 원래 해석이 예쁜 상태라는 뜻이야. 예쁜 상태.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녀는 예쁜 상태라고. 지금도 예쁘고 과거에도 예뻤고 미래에도 예쁜 상태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보어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긍정적인 상태로 들린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태로 들린다.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보어 형태를 써야 되고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니까 형용사인 positive를 쓴 거예요. 됐지? 그리고 감각동사라는 거는 뭐 복습 겸 말해보자면 사람의 오감을 나타내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간 학업적 성공에 대한 보상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대한이라는 말 때문에 또 여기에서 about이라고 쓴 사람들 분명 있을 거라고. 아니야. 뭐뭐에 대한이 무조건 about이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for도 그렇고 of도 그렇고 in도 그렇고 to도 그렇고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전치사에서 about만 그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이제 학업적 성공에 대한 보상이 긍정적으로 들린다. sound positive까지 했죠. 자, 그것들은 주어 빼앗아 갈 수도 있다. 자, 뭐뭐 할 수도 있다니까 can이 붙은 겁니다. can 대신에 may 써도 돼요. 혹시 may로 쓰신 분들 괜찮습니다. may로 써도 되고요. 자, 여기서 빼앗아 가다는 이제 take away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take away from까지 붙여줘야 돼. take away from. 이게 여기까지 합쳐서 뭐뭐 할 수, 빼앗아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이제 남은 거 배움의 즐거움. 여기에서 의가 붙은 게 진짜 전치사 of가 되겠죠. 그래서 the pleasure of learning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얘들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of learning이라는 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배움의 즐거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배움의 즐거움. 선생님이 엄청난 팁 하나 알려줄게. 니네 영작할 때 헷갈리는 게 이런 거 헷갈리죠.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쓰는 거 헷갈리지. 그치? 지금 내가 알려주는 게 다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너네가 이제 너무 이제 많은 걸 한 방에 알려주면 또 기억 못하니까 딱 하나만 알려줄게. 하나만. 우리가 더에다가 명사를 쓰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해보자면 이 명사가 수식받을 때 있죠. 수식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전치사의 명사한테 얘가 막 수식을 받아. 이렇게. 아니면은 관계대명사, 관계사한테 막 수식을 받아. 이렇게. 아니면은 뭐 투부정사, 아니면은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어쨌든 간 수식을 받아. 그럼 수식을 받을 때는 우리가 보통 더를 붙여요. 수식을 받을 때. 보통은 그렇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명사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더를 빼버리고 이걸 복수형으로 쓰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물론.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덜을 붙이는 거는 이렇게 수식을 받는 경우에 덜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자, 그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 지난번에 그 누구였지? 하람이가 뭐 이거 피니시 이거 뭐 오타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예, 끝내다 그 피니시가 아니고요. 핀란드의 그거였습니다. 자, 거의 50%의 핀란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외국의 TV 프로그램들과 영화들로 구성된다. 자, 뭐 구문 분석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어 배열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자, 거의 50%의 여기까지 핀란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됐어? 순서대로 가잖아. 그쵸? 순서대로 가죠. 자, 뭐뭐로 구성된다.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consist of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수일치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부분 표현, 제가 비율 개념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비율 개념 of에 명사가 나오면은 이 뒤에 나온 명사의 수일치를 한다. 그래서 programs가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한 거야.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얘 자체가 구성시키다가 아니고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consist of 자체가. 그래서 이걸 한 세트로 뭐뭐로 구성된다 이렇게 끄는 거고, 그럼 나머지 외국의 TV 프로그램들과 영화들, 외국의 TV 프로그램들과 영화들, 그렇죠? 그대로 그냥 쓴 겁니다. 거의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게 없었어요. 3번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 볼게. 자, 올림픽은 문화들을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스포츠들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를 준다. 엄청 길죠. 자, 주어 동사 먼저 찾자고요. 올림픽은 자, 주어가 또 없나? 없네요. 주어가 더 없네. 좋은 기회를 준다. 자, 준다 나오네. 동사. 자, 일단 주어 동사는 찾았어. 자, 그래서 주어가 뭐야? The Olympics야. 근데 여러분, 올림픽스라는 게 S가 붙어서 복수 취급할 것 같지? 단수 취급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일종의 고유명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S를 빼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올림픽은 준대. 자, 여기까지 썼고, 자, 그럼 이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다른 단서들을 볼까요? 일단 목적어를 찾아볼까? 좋은 기회를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a good chance 이렇게 썼어. 여기서 good 말고 뭐 다른 거 써도 돼. a great chance 뭐 이렇게 써도 돼. 상관없어. 근데 이제 좋은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good을 쓴 거야. 자, 그러면 좋은 기회를 제공한대요. 그러면 어떤 좋은 기회냐? 여기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니은자 받침 보여? 배우는 그러면은 얘가 또 얘를 꾸며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잘 봐봐. 문화들을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스포츠들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야. 그러면 이 덩어리가, 이렇게 긴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됐어? 근데 여기에서 아까 이제 은구가 저한테 사실 이제 질문했던 건데, 여기서 지금 얘가 꾸며주잖아. 배우는 그리고 공유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기회라는 놈을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기회라는 이 찬스를 꾸며줄 때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를 썼단 말이야. to share 그리고 to learn. 여기서 to는 생략해도 돼요. 어쨌든간 투부정사를 썼는데 아까 은구가 질문한 게 ing형으로 쓰면 안 되냐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분사로 얘를 꾸며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왜 안 되느냐? 솔직히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 알았지? 자, 가볍게 한번 들어봐. 뭐냐면은 우리가 그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랑 분사는 원래 형용사로 쓰이죠. 그럼 얘네가 명사를 꾸며줄 때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 자,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얘들아, 뭐뭐 할에 가까워. 뭐뭐 할, 사실은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뭐뭐 할 이거에 가깝고, 자, 우리가 ing나 pp, ing 같은 애들은 흔히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얘기하잖냐.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는 쪽에 해석이 가까워. 뭐뭐 하고 있는. 됐어?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 투부정사로 꾸며줄 때는 뭐뭐 할이라는 건 얘들아 앞으로 뭐뭐 한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미래적인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근데 얘는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적인 느낌이 나죠. 됐어? 그러니까 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요 정도의 차이가. 그러면은 올림픽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배울 좋은 기회를 준다. 배우고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 그러면 배울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게 좀 더 낫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할로 해석해서 투구 정사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만약에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 있다면은 뭐뭐 할로 해석할 건지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할 건지 이걸로 대입해 보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 알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는 솔직히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나와 있고 여기 하고 나왔죠. and 나왔지. and. 그러면은 얘가 A고 요 뒷내용이 B야.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면 돼. A에 해당하는 내용 to share cultures 쓰면 되고 B에 해당하는 내용 to learn about relatively unpopular sports 여기까지 쓰면 되는 거야. 됐어? 똑같이 가면 돼. A and B 순서는. 됐죠? 자, 그 다음 5번 갈게.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의 안내견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는데 사람들이 훈련된 안내견들에게 쉽게 끌리기 때문이다. 자, 일단 주어 동사 나왔어. 시각장애인들은 여긴다 라는 동사 나왔고 사람들이 또 주어 나왔고 그리고 끌리다 라는 동사 나왔어. 그래서 주어 동사가 2개 나왔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말 뭐뭐 때문이다 라는 말 나왔죠. because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반띵해서 우리가 구문분석 해서 영작하면 되는데 자, 시각장애인들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the blind라고 썼어. the blind. 자, 이거는 뭐냐? 더하기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이용한 거야. 여기에서 사실 더 블라인드 말고 얘들아 블라인드 피플이라고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이것도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혹시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이때 저를 붙이진 않습니다. 앞에다가 그냥 블라인드 피플이라고 쓰는 거야. 자, 어쨌든 the blind 시각장애인들은 consider 여기인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혹시나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as를 썼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됐죠? 자, 어쨌든 그들의 안내견들을 사회적 자산, asset 이게 자산이에요.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는데 왜 그러냐? because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끌리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끄는 게 아니라 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동사의 PP 형태를 쓴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의외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부사의 위치 이런 거 너네 잘 모른다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여기서 쉽게는 누구를 꾸며줘? 쉽게가 끌리다를 꾸며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수식어의 위치의 기본은 뭐냐면 꾸며주는 애 근처에다 쓰는 게 일단 기본이거든. 꾸며주는 애 근처에다가. 근데 봐봐. are attracted야. 얘가 끌리는 건데 근데 얘 근처에 쓰려면 그럼 easily를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그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 그 비조 뒤일 앞 이런 거 배웠어. 그 뭐 할 때 배웠어? 빈도부사라는 거 배울 때 배웠거든. always, usually, often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얘네 어디다가 써? 비동사, 조동사 뒤에 쓰고 일반 동사 앞에 쓴다. 막 이런 거 공식처럼 외웠잖아. 그게 사실 빈도부사만 그런 게 아니야. 빈도부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들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에서도 easily가 지금 쉽게 끌린다. 이 끌린다라는 are attracted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이 부사의 위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훈련된 안내견들에게 뭐뭐에게니까 전치사 to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된 거니까 train에다가 ed형 붙인 거다. 그치? trained가 guide dogs를 꾸며주는 거야. 야,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졸고 있어 이 자식들아. 자, 마지막 6번. 자, 어떤 식품과학자들은 한 달에 약 3개 초콜릿 바를 먹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엄청 길죠? 어떤 식품과학자들은 주어 찾았어. 동사는 대부분 맨 뒤에서 찾으면 편해요. 그래서 말한다. 됐지? 자, 주어 동사 하나씩 찾았는데 또 주어 동사가 있진 않은가 한번 보자고. 한 달에 약 3개의 초콜릿 바를 먹는 것이 은은이가 붙었네. 주어죠? 자,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이 동사가 됩니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도움이 되는 상태라는 말 플러스 이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야. 됐어? 도움이 되는 상태이다. 됐어? 그럼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보어고 이다니까 비동사 쓰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나눈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제 핵심적인 건 다 했고 그럼 남는 것들은 뭡니까? 다 꾸며주는 말이야. 다 꾸며주는 말. 핵심적인 건 다 표시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에 이것도 수식어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약 3개 초콜릿 바를 먹는 것. 여기서 초콜릿 바를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내가 목적어라고 표시해놨잖아. 먹는 것이라는 거를 동사로서 본다면 여기는 목적어로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대입해보죠. 어떤 식품과학자들, some food scientist는요 말한답니다. 현재 시제니까 say, 독수형이니까 동사 원형 쓴 거고. 자, 여기에서 도움이 된다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여기 고 있죠. 고. 그러니까 뭐뭐 한다고.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되잖아. 지금 뭐뭐 고. 얘가 뭐냐면 이게 대시야. 됐어? 이게 대시야. 이게 대. 그래서 여기 that 써있죠. 됐어? 뭐뭐 한다고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주어부터 써야겠죠? 그래서 eating 먹는 건데 뭘 먹어? 약 3개의 초콜릿 바를 먹는데요. 그럼 약, 어바웃이 약 3개의 바의 초콜릿을 먹는답니다. 한 달에 a month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 해당되는 아까 했죠? 도움이 되는 상태 이다. 이다 비동사 나왔고 여기에서 수일치는 초콜릿에 맞추는 겁니다. 초콜릿. 그래서 is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상태 helpful 썼고 남는 거 마지막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에 라고 했죠. 그래서 for the health of your heart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for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뭐에 좋다라는 말을 쓸 때 뭐뭐에 좋다 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보통 for를 써요. for. 됐어? 뭐뭐에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against를 씁니다.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for는 뭔가 찬성하는 쪽, against는 반대하는 쪽 뭐 이러면서 배워. 근데 이제 뭐뭐에 좋다는 거는 말 그대로 찬성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for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뭐에 좋다를 할 때 be good fo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뭐뭐에 유용하다 be useful for 됐어? 여기서도 도움이 된다 be helpful for 이런 식으로 됐어? 뭐뭐에 찬성하여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은 건 against고요. 됐죠? 자, 그래서 좀 상세히 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오늘 할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더라? 어디 할 차례요, 우리? 지난번에 그 명사와 대명사 다 했던 것 같은데, 맞아, 혹시? 118쪽까지 다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맞아?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이제 뒷부분을 볼 건데, 뒷진도 나가기 전에 123쪽을 좀 해줄래요? 123쪽? 123쪽.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대명사 파트 있었잖아요. 이제 막 가산명사, 뭐 불가산명사, 무슨 뭐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 이딴 거 배웠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요. 문법적으로는 중요도가 조금 낮아요. 대부분 제기대명사를 제외하고는 좀 쌩암기들이 많았어요. 물론 여러분이 중등부 시험을 대비한다면 외우긴 해야 됩니다. 고등부에서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123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이세 다양한 용법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여기는 좀 중요해요. 1, 2, 3, 4, 5 5개에서 다 버릴 게 없고요. 그리고 중등부에서도 고등부에서도 잘 나옵니다. 선생님이 어떤 게 중등부에서 잘 나오고 어떤 게 고등부에서 나오는지 내가 다 말해줄게요. 다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좀 그 표시를 해주세요. 중등부에서 많이 나오면 중 이렇게 쓰던가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면 고 이렇게 쓰던가 알아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가주어는 그냥 중등부 전용입니다. 중등부.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어법으로 안 나와요. 가목적어는 고등부에서 좋아합니다. 특히 고등부에서 영작으로 잘 내요. 영작으로. 고등부 영작. 어법보다는 고등부에서 영작으로 좋아하고요. 3번 이sim that은요. 중등부 특히나 중3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3 1학기 단골이에요. 중3 1학기 단골. 지금 공교롭게도 이 코시국이라 서술 영어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술형이 있었던 때만 하더라도 중3 1학기 때 거의 출제율 100%를 자랑하는 게 요 이심댓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중3 내신 대비할 때 아마 이거 무조건 나올 거예요. 학교 상관없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강조구문인데 이 강조구문은 중고등부 다 나옵니다. 중고등부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고 마지막 5번 비인칭 주어도 역시나 중등부용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정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고등부에 대해서 만약에 대비를 할 거라면은 2번에 있는 과목적어, 4번에 있는 강조구문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고 참고로 그 강조구문도 어법으로 중요한 건 아니야. 영작으로 중요한 거지. 이거는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등부에서 보통 과목적어까지는 보통 안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그 오마중 여러분들 저랑 이제 내신 대비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오마중이 이번에 그 공교롭게도 이세 관련된 게 이제 시험 범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망할 놈의 자식들 진짜 오마중 망했으면 아니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이 과목적어를 안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얘네 안 배웠지. 얘네 안 배웠잖아. 근데 이걸 시험에 냈더라고. 나쁜 놈들이야. 이거 신고해야 돼. 나쁜 놈들이야. 아무튼간 어쨌든 과목적어는 이제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는 녀석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요 아마 이것만 해도 오늘 5시까지 수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간추려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중심으로 할 테니까 제가 필기를 생략할게요. 알겠죠? 필기 생략하고 이 부분은 이해를 중심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항상 숙제로 제가 백지 테스트를 내주잖아요. 제가 필기한 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백지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이 요 내용까지 백지 테스트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써 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주어랑 과목적어는 쌤이 묶어서 설명해 줄게요. 묶어서. 얘들아 너네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의외로 잘 까먹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은 영어는 대두를 싫어한다는 거야. 대두를 싫어해. 머리가 큰 걸 싫어해. 뭐 민지 남친은 머리가 큰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간 그 영어는 대두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일단은 앞이 긴 걸 싫어해요. 앞이 긴 걸 싫어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앞에 나오는 건 뭐야? 주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가 긴 게 보기 싫으니까 얘를 뒤로 보내서 가짜 주어 it으로 메꿔준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잖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 그러면 과목적어라는 것도 어떠냐? 똑같아. 과목적어도 목적어가 너무 길어. 이게 꼴 보기 싫어서 뒤로 보내버리고 가짜 목적어 it으로 땜빵하는 거야. 이게 과목적어거든. 근데 가주어랑 과목적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잘 봐봐 얘들아. 우리 문장의 오형식을 기준으로 보면 1, 2, 3, 4, 5형식에 전부 다 주어는 있죠. 모든 문장에. 근데 모든 문장에 목적어가 있나? 그건 아니잖아. 3, 4, 5형식에만 목적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한번 봐봐요. 안 써도 돼. 그냥 편하게 봐. 자, 3형식, 4형식, 그 다음에 5형식이 있어. 이렇게 있잖아. 목적어가 있는 형식이. 근데 3형식 봐봐. 아니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잖아. 그럼 얘가 길게 나와봤자 기분 나쁠 일이 있나? 없어요. 그래서 3형식에서 필요 없어. 4형식 봐봐. 목적어가 2개야. 자 예를 들어서 직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 어차피 뒤에 있잖아. 상관없죠. 만약에 간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될까? 둘이 자리 바꾸고 to for로 쓰면 돼요. 4형식,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거 활용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가목적어라는 건 5형식에서 쓰이는 구조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의 구조에서 라고 나와 있지. 보여? 즉 5형식 구조에서를 말하는 거야. 5형식 구조에서. 알겠지? 자 그래서 5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자리가 너무 길어서 얘를 목적격 보어 뒤로 보내버리고 그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 it으로 땜빵한다. 이게 가목적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냥 가목적어라는 게 그런 거다. 가주어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심댓에 대한 게 나왔는데 여러분 약속을 어겨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얘는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니네 중3 때 시험 나와 이거. 이거는 좀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만 좀 필기할게. same set에 대한 겁니다. 자, 일단 해석은 별거 없어요. 그냥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건데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요 물결 대신에 쌤이 주어 동사로 쓸게요. 주어 동사.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주어, seem, to,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 이게 왜 단골이었냐면은 이거 바꿔 쓰는 거를 잘 못해서 학생들이 잘 못해서 그래서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단골이야 단골.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책에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쉽게 나왔는데 근데 그 경우의 수 4가지를 다 활용해서 시험에 냅니다. 중3 때는요. 다 활용해서. 그리고 중3 때 나오고 더 이상 고등부에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만 잘 넘기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텐데 이 버전이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예시도 쌤이 4가지로 한번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 자, 그냥 예시로 바로 써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It seems that he is a teacher.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주 쉽게. 자, 그리고 여기 좀 빈 공간을 두세요. 빈 공간을 두고 제가 2번으로 쓰겠습니다. 2번. 자, 두 번째 버전. It seemed that he was a teacher. 자, 이게 두 번째 버전이에요. 자, 세 번째. It seems that he was a teacher. 자, 3번 버전 썼고요. 마지막 4번 버전 쓰겠습니다. 4번. It seemed that he 팔 아파. had been a teacher.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4개 버전을 썼어요. 4개 버전.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쓰면서 아마 느꼈을 텐데 지금 어느 부분이 달라지고 있어요? that을 기준으로 앞에 뭐가 달라지고 있지? seem이 달라지고 있지, seem. 그치? 응. 봐봐. 여기 seems, seemed, seems, seem. 이렇게 바뀌고 있지, 그치? 자, 대절 안에서는 뭐가 바뀌고 있어, 얘들아? 뭐가 바뀌고 있어? 동사가 바뀌고 있죠. is, was, have been. 이렇게 바뀌었지, 그치?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바뀐 건 없죠, 그치? 이 표시한 부분만 지금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seemthat에 대한 거는 시제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시제에 관련된 거.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바꿨어야 하는가를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거야. 일단 여러분이 여기까지 필기 완료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하나씩 바꿔 써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아직 다 못 쓴 거 같으니까 좀 쓸 시간을 줄게요. 자, 그러면은 쌤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꿨을 거야. 주어 seem to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꿨을 거거든. 자, 그럼 한번 봐볼게. 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주어는 뭐냐면 요 대절에 있는 주어를 말하는 거야. 참고로.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 원형은 요 대절에 있는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써라 이거거든. 됐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씩 볼게. 자, 그럼 일단 주어를 앞으로 뺐어. he가 됐어. 자, 그 다음에 seems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seems.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겠지? 그럼 to의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게 요 is니까 be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to be a teacher. 이러면 완성이에요. 간단하죠? 자,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도. 자, 똑같이 주어가 he로 빠져. 그 다음에 seemed로 나왔잖아 여기. 그러니까 똑같이 seemed로 쓴다.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 쓸 거야. to에다가 동사 원형. 자, 여기 was로 나왔지만 어차피 동사 원형이니까 be라는 형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be a teacher. 일단 여기까지 써보세요. 3, 4번이 중요하거든. 1, 2번은 중요한 게 아니야. 3, 4번이 중요해. 3, 4번. 자, 봐봐요. 잘 봐봐. 제가 이따 쓸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자, 3번 봐봐. 자, 똑같이 he를 앞으로 뺐어. 자, 이거 seems야. 그렇지. 자, 이제 to 부정사를 쓸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 2번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현재 시제고 여기도 현재 시제잖아. 그렇지?
얘도 과거 시제고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시제가 똑같죠 지금 두 개가 1, 2번은. 근데 3, 4번은 문제가 뭐냐면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야. 여기도 보면은 얘는 과거인데 얘는 대과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가 지금 다르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쌤이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동사원형 B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 그럼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He seems to be a teacher. He seems to be a teacher. 얘랑 똑같아져 버리네. 근데 우리 1번 문장이랑 3번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야? 아니잖아. 얘는 is고 was니까. 그렇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럼 이때 활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 잠깐 배웠었던 준동사 파트에서 배웠던 건데요. 완료 시제를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완료 시제. 왜냐면 잘 봐봐.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니까 결국 이 과거가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얘가 먼저 일어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투부정사를 쓸 때는 to was라고 쓸 수는 없잖냐. 동사원형을 써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일단 불가능해. 근데 선생님이라는 게 보이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거니까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된다? have pp 형태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have been. 됐어?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됐죠? 그래서 뒷부분 똑같이 가면 돼. have been a teacher. 됐죠? 자, 그럼 4번도 똑같이 가면 되더라. 4번도 he seemed야. 그 다음에 to를 쓸 건데, 자 뒤를 보니까 얘는 과거고 얘는 대과거야. 그럼 얘가 먼저 일어났네. 그럼 먼저 일어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have pp 형태, have been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뒷부분 똑같이 teacher.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연습한 거는요 전부 다 it seem that을 주어 seem to로 바꾼 거죠. 전부 다. 반대로 가는 건 안 했죠? seem to를 it seem that으로 바꾼다. 이 반대로 가는 건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헷갈려해요. 되게. it seem that을 seem to로 바꾼다. seem to를 it seem that으로 바꾼다. 할 때 잠깐만. he seem 다음에 that을 쓰는 거였나? it seem 다음에 to였나? 막 이러면서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때 여러분이 it seem that이라고 한 덩어리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seem to 이렇게 한 덩어리. 됐어? 이걸 한 덩어리로 잡았으면 좋겠어. It seems that 한 덩어리, seem to 한 덩어리. 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의미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의미 파악.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는가? 자, 이거 시제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 이 도표를 안 그릴 수가 없겠네요. 현재, 과거, 대과거.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그는 선생님처럼 보인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자, 지금 보기에 지금 선생님인 것 같아.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됐어? 지금 봤을 때 지금 선생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이야. 이게 1번. 2번은 과거에 내가 봤었는데 과거 그 당시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 됐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게 2번. 3번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보기에 옛날에 선생님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딱 보니까 옛날에 혹시 선생님 하셨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3번이야. 이게 3번. 4번은 뭐냐면 이 3번이 통째로 뒤로 간 버전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선생을 했던 것 같다고. 됐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시제 부분만 우리가 잘 보면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seem에 대한 거는요 의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전환하는 거예요. it seem that에서 우리가 seem to로 바꿨을 줄 알아야 되고 seem to에서 it seem that으로 바꿨을 줄 알아야 되고 요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요게. 왜냐 이게 이제 중3 이제 1학기에 이제 특히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얘들아 우리 지금 서술형이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어떻게 내냐면은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은 또는 다른 것은 이렇게 문제 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it seem that이랑 seem to 써놓고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번에다가 여기다가 have been 안 쓰고 it seems to be a teacher 막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제 틀린 거잖아. 짝지어진 이런 식으로 내는 거. 이해됐죠? 이게 이제 3번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4번 강조구문인데 강조구문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중고등부 둘 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만 이거는 그 하단에
강조 구문과 가주어 구문 구별해보기라고 나왔거든. 이 부분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강조 구문은 is와 that을 생략해도 나머지만으로 완전한 뜻을 갖는 문장이 되는데, 가주어 진주어는 it is that을 빼면은 이상해집니다. 문장이. 됐어? 그 정도 차이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는 시간, 거리, 날짜, 날씨, 명암 등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 1, 2, 3, 4, 5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세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세 해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 전부 다 이세 해석이 없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챕터를 넘어가서 형용사 부사를 볼게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할게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 아니 씨발 여기를 서슴지 않게 하시더라고. 쌤이 조스러 보이냐 이 개새끼들아. 눈 깔고 있었어. 진짜 빨리 너무 씨발 감기를 많이 따시구나. 이거 좀 그거다. 그건데 나 근데 단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나마 상관없는 약간 너무 못 치는 이걸 다 나왔으면 그게 시험 뭐? 진짜 언제 뭐? 한국 시간에 어? 한국 시간에 뭔가 한국 시간으로 같이 먹었죠. 그러나? 아 씨발잖아. 좀 그거 처음 하자는데 욕을 안 하겠냐? 이것도 보여줘. 이거 몇 개인데? 보여줘. 아니 그딴 거 없을 거 같아.
사실 맞잖아. 맞네. 아니 아까 못 써는 거 썼었는데 아니 우리 맞잖아. 왜 책을 펼치질 않았고. 나 이 집에서 이겨지 걱정됐어. 페널티가 있어? 솔직히 안 한 사람한테 내진 않겠지. 플러스 되지 않냐? 몇개 보는데 10개. 여기까지는 솔직히 할만해. 아니 이것도 할만해. 이게 어디야? 여기? 여기만 어려운데? 이것도 써야 돼. 아니 그건 이미 쌤한테 말해가지고 쌤이 조스로 보이니. 아니 왜 두 개만 외우면 되지? 그러더니 끝에 있으니까. 그거 왔어. 여기까지 있어. 단어도 외워야 돼. 자, 쉬는 시간 끝. 다음 챕터를 볼 건데 그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돼. 바로 다음 페이지. 자, Chapter 11에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를 볼 거거든.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가볍게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좀 필기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그 책에 보면은 형용사, 부사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 한정 형용사, 서술 형용사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사에서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바로 넘겨보면은 126쪽에 포인트 1번에 형용사 대 부사에 대한 게 나와 있고 포인트 2번에 주의해야 할 형용사와 부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 두 가지가 버릴 게 없어요. 다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 지우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문 분석할 때 특히나 헷갈려하는 게 선생님 저는 AM과 ADM을 구별을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되게 많거든. 그게 바로 이제 형용사와 부사를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의 어떤 기본적인 걸 좀 먼저 볼게. 자, 일단은 얘네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자. 역할에 대해서. 자, 역할을 좀 나눠보면은 형용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보어와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보어와 수식어 역할. 이게 이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수식어 역할을 할 때 한정 형용사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어라고 하잖아요. 수식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한한다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한정한다라고도 말해. 이게 똑같은 말이야. 수식한다, 제한한다, 한정한다, 꾸며준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이 C, 도어라는 녀석. 도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서술한다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계속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쓰인 거냐? 이 용어 설명을 좀 먼저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girl 이렇게 한번 써볼게. girl. 그러면은 소녀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구상의 절반이 소녀야.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식어를 한번 써볼게. 형용사 수식어. 예를 들어 pretty를 썼어. 그러면은 이 절반이 여자인데 여기서 예쁜 여자는 한 요만큼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내가 수식어를 또 썼어. 예를 들어 tall, 키가 커야 돼. 그러면은 키가 크면서 예쁘려면 더 줄어들어. 그렇죠? 인원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심지어 rich, 부자여야 돼. 돈도 많아야 돼. 그럼 어떻게? 더 줄어들겠죠. 됐어요? 그러면 수식어를 붙일수록 어떻게 돼? 점점점 범위가 좁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라는 건 결국에는 제한시킨다, 한정시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야. 이해돼? 이런 용어고. 그 다음에 보어라는 건 흔히 내가 보어가 뭐냐 이러면은 보충 설명이요 이러고 앉았어. 그 보충 설명이 뭔데? 그냥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보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이제 흔한 말로 서술한다라는 표현으로 좀 제일 많이 쓰여요. 서술한다. 이 서술한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사처럼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처럼 해석. 그래서 동사처럼 해석한다. 동사처럼 해석한다는 건 뭐야? 뭐뭐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뭐뭐다. 됐어? 그래서 이거를 계속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한다라는 건 이제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관계대명사 배울 때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배우거든.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말. 그래서 얘는 뭐 크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보어는 서술한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쌤이 말했던 부연 설명이 있었죠. 보어라는 건 결국엔 뭘 나타낸다?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 라는 말을 아까 했었지? 이게 사실 보어에서 중요한 말이다. 자, 그런데 부사라는 녀석, 이 부사라는 녀석은요 수식어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식어의 역할.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대상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명사 수식. 그렇죠? 근데 부사라는 녀석은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흔히 그 A, D, M 이렇게 이제 줄여서 쓰잖아요. 구문분석 할 때. 이 M은 이제 modifier, 수식어란 뜻이고요. A, D는 이제 우리가 부사를 말하는 거죠. adverb. 이거의 줄임말인데 여러분 verb가 동사거든요. verb가. add는 더한다는 거잖아요. 더하다. 그래서 원래 부사라는 녀석의 말뜻 자체가 뭐냐면은 동사에다가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사가 동사의 의미를 더해준다. 따라서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거야. 동사. 기본적으로는. 근데 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녀석들,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나 심지어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사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혼동하는 선생님 우리가 구문 분석할 때 AM과 ADM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께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당구장 표시하고 좀 설명을 해보자면 AM과 VS, ADM 이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한 줄로 제가 정리할게요. 이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들은요 누구를 수식하느냐만 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수식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식하는 대상을 찾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수식하는 대상이 명사면은 당연히 AM 형용사겠고 수식하는 대상이 명사가 아니라 딴 거라면 부사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손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만 썼는데 제가 죄송해요. 여기다 해석도 그냥 쓸게요. 해석. 자, 일반적으로 형용사는요. 여기 좀 지우고. 형용사가 보어로 쓰일 때랑 수식어로 쓰일 때 해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수식어 버전의 해석을 좀 알려드릴게요. 수식어 버전의 해석은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게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게 좀 많습니다.
뭐뭐 하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것 말고도 사실 굉장히 굉장히 많죠. 뭐뭐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많습니다. 자, 보어가 해석되는 경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보어 같은 경우는 보통 해석법이 문법책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어는 아까 말했다시피 동사처럼 해석한다라고 쓰여 있죠. 진짜 뭐뭐다라고 해석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해석되는 방식이 몇 가지를 좀 써드리자면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뭐하도록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마치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 마냥 뭐뭐 하는 것을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학교에서 시험을 낼 거야. 그럼 시험을 낼 때 헷갈리게 내야겠지. 헷갈리게. 근데 헷갈리게 내려고 보니까 어때? 뭐뭐 하게 뭐뭐 하게 해석이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겠네? 맞아? 해석이 똑같으니까. 이해됐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뭐뭐 하게와 이 뭐뭐 하게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에 있는 뭐뭐 하게만 알려줄게. 여기에 있는 뭐뭐 하게는요. 아까 쌤이 상태라는 말 써줬잖아. 그래서 뭐뭐한 상태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의미야. 뭐뭐한 상태로란 뜻이야. 근데 부사는 상태가 아니에요. 부사는 상태가 아닙니다. 보어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태입니다. 상태.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하게라는 건 뭐뭐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그거 되게 재미있게 들린다. 재미있게. 그럼 뭐뭐 하게니까 보어인지 부사인지 헷갈리죠. 그렇죠? 재미있게 들린다. 재미있는 상태로 들린다. 그 이야기가 재미있는 상태로 들린다. 그럼 상태라는 말이 더 적합하니까 여기서는 보어로 써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과 해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이 형용사와 부사가 이제 좀 특이한 점들이 이제 좀 있거든요. 특이한 것들. 그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제가 특징이라고 쓰겠습니다. 특징.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은 형용사를 좀 먼저 써볼게요. 형용사. 이거는 이제 책에 그 아까 앞 페이지에 나와 있던 거거든요. 그 126쪽에 앞 페이지를 펴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 표 아래 보시면은 그 이제 당구장 표시돼 있고 서술 형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서술 형용사. 그래서 그 서술 형용사 afraid, alike, alive, 뭐 alone, ashamed 막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형용사가 형용사 중에서 보어 역할만 가능한 애가 있어요. 보어 역할만 가능한 경우. 됐어요? 그래서 보어 역할만 가능한 그런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어 역할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로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얘네가 있습니다.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그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대표적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대부분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이 보어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뭐 afraid 같은 단어 이런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125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종류가 이제 afraid, alike, alive, alone, ashamed, asleep, aware, content, glad, una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가 전부 다 뭐냐면 보어 역할만 가능한 애들이다. 즉 얘네가 명사를 꾸며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게 불가능하다. 좀 이런 게 좀 특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 같은 경우, 부사에서는 뭐 특별히 볼만한 특징은 사실 없어요. 그 이제 그 맨 아랫 부분을 보면은 뭐 빈도부사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이 빈도부사는 그 무슨 뭐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에서의 특징을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아까 제가 말했었는데 우리가 영작할 때 부사를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가 이제 헷갈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사의 이제 위치에 관련된 겁니다. 부사의 위치. 부사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수식받는 대상 근처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됐어요? 이게 일단 기본 원칙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식받는 대상 근처에다가 부사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자, 여기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빈도부사처럼 빈도부사의 위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빈도부사의 위치와 동일하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거죠. 그래서 이게 빈도부사의 위치야.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빈도부사의 위치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는요, 보통 형용사 앞에다가 씁니다. 형용사 앞에. 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이때는 형용사 앞에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 얘도 똑같아요. 부사 앞에다가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 수식. 자,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는 문장 맨 앞에 씁니다. 맨 앞에 쓰고 콤마를 붙입니다. 됐어? 맨 앞에 쓰고 콤마 붙이는 거. 이게 일반적이에요. 됐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그 예문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 있는 예문을 좀 같이 보자 얘들아. 그 표를 좀 봐봐. 표. 그 표를 보면은 아니 페이지 안 넘겨도 돼요. 125쪽의 예문 말하는 거야. 125쪽에 그 예문을 좀 보면은 그 표가 나와 있잖아.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나와 있지. 맨 아래 부분 보면. 그러면 그 동사 수식 부분 먼저 봐봐 얘들아. clearly and loudly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어디다 썼어? 동사 뒤에다가 쓴 거야. 선생님 아까 전에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빈도부사의 위치와 동일하다면서요. 그러면 speak 앞에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1원칙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1원칙은 뭐냐면요, 일단 길면 뒤로 보낸다는 거예요. 영어는요. 이게 일단 1원칙이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장이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잖아요. Please speak clearly and loudly라고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죠. 즉 동사가 단순하잖아. 그냥 speak이라는 한 단어로 나왔잖아. 한 단어로.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부사를 뒤에다가 써주면 돼요. 제가 말한 요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그 수동태 같은 거 있죠? 비동사의 pp 아니면 현재 완료 have pp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주로 빈도부사의 위치와 동일하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닙니다.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great라는 형용사를 really가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고요. 세 번째,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 위의 예문은 very가 well 수식하고 있죠. 아래 거는 soon이라는 말이 after short break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됐어요? 부사 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fortunately라고 문장 맨 앞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콤마를 붙여줬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기본의 기본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26쪽을 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다 기본 설명입니다. 기본 설명. 형용사 부사에 대한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제가 2번으로 쓰겠습니다. 큰 2번. 자, 2번은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대단원이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거잖아. 이 단원에서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서 낼 때 문제 의도가 뭐냐면 여기다가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
만약에 fast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은 여기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아 이거 자리 물어보는 거구나.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형용사와 부사에서 A to G 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구분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를 말을 해줄게요. 일단은 형용사 같은 경우는 역할이 보어도 있고 수식어도 있는데 부사는 수식어의 역할만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보통 형용사 보어와 부사 수식어를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1번은 형용사 보어와 vs 부사 수식어를 비교하는 겁니다. 됐어?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사실 풀이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풀이법은 정말 단순해요. 뭐냐면 여러분 결국 보어라는 건 2형식 또는 5형식에서 나오는 게 보어잖아. 그치? 그러면 각각 2형식과 5형식에 어떤 동사가 나오는지를 암기하면 돼요. 근데 제가 좀 되게 무책임한 말을 할게요. 죄송해요. 무책임한 말인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2형식 동사들 종류, 5형식 동사들 종류를 저는 외워본 적은 없어요. 저는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공식을 안 외우면 못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니네가 이 단어를 안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러진 않아요. 즉 우리가 그냥 많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암기 테스트 같은 거 저 안 볼 거예요. 이런 거 안 볼 거야.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want 뒤에 투부정사 오고 무슨 뭐 hope 뒤에 투부정사 오고 decide 뒤에 투부정사 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시험을 안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쌩암기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문이나 글 같은 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지 이걸 무슨 뭐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는 거는 저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풀이법, 그러니까 풀이법이라고 다 제가 따로 쓸게요. 풀이법. 그러니까 결국 풀이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동사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동사를 구분. 그러니까 2형식 동사와 그리고 5형식 동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데 뭐 2형식 동사의 대표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seem, 이 seem that 할 때 그 seem을 말하는 거야. 뭐 seem이라던가 감각동사, 뭐 look, sound, taste, smell, feel 막 이런 단어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동사, 뭐 엄청 많죠. 이게 다 2형식 동사거든요. 5형식 동사, 뭐 make, keep, consider 뭐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5형식 동사예요. 근데 필기 안 할게요. 알겠죠? 백지 테스트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만 쓰세요. 결국에는 2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를 여러분이 잘 안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형용사 수식어와 부사 수식어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제가 필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식받는 대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요. 이 녀석의 풀이법의 핵심은 수식받는 대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수식받는 대상을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석이 좀 동반되어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푸는 것보다는 해석이 좀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2번에서 살짝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그 책의 아래 나와 있는 포인트 2에 주의해야 할 형용사와 부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는 뭐 이런 거 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얘는 외워야 돼요. 얘는 외워야 돼. 표가 두 개가 나와 있거든 얘들아. 아래 보면은 1번 표에는 헷갈리기 쉬운 형용사와 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1번까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1번까지는요. 근데 2번은 좀 중요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ly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봐봐. late야. late. 그럼 late란 단어가 원래 늦은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고 늦게라는 부사 뜻도 있어요. 원래 late 자체가. 근데 lately가 됐어. 그럼 ly가 붙었죠.
그럼 LY 붙으면 일단 무조건 부사야. 근데 lately는 늦게가 아니고 최근에라는 뜻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였더니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은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면 잘 봐봐. 시험에는 이렇게 내. late 쓸래, lately 쓸래 이렇게 낸단 말이야. 시험에 이렇게 내.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야. 형용사 대 부사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내가 해석과 구문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가 형용사 자리야. 그러면 late 고르고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해석과 구문 분석을 했더니 만약에 여기가 부사 자리야. 그럼 둘 다 부사가 되잖아. 그치? 둘 다 부사가 되는데 얘는 늦게라는 뜻이고 얘는 최근에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둘 다 부사가 되니까 이제는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포인트 2에 2번 표에 나와 있는 애들은 요 문제에서 살짝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면 돼. 즉 해석까지 추가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highly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책에다가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highly 부분을 보면 추상적으로 높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추상적으로 높이가 뭔 말인지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high의 높이는 물리적으로 진짜 높이가 높은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 높이가 높은 이게 high고요. highly의 높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정도가 높은 거를 우리가 highly라고 해요. 어떤 정도가 높은 거.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가 좀 적절하게 떠오르는 게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빡침의 정도를 표현한다고 해요. 빡침의 정도. 내 빡침의 정도가 한 요 정도야. 내 빡침의 정도가 높아졌어. 됐어? 그러면은 나는 이 빡침의 정도가 이 정도로 나는 화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highly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거 안 보이는 개념이잖아.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그런 걸로써 highly를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뭐 산의 높이가 높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high를 써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ear, nearly. near는 가까운 건데 nearly가 되면은 거의라는 뜻이 되고요. almost랑 같은 뜻. 그 다음에 deep, 깊이, 깊은 이런 뜻이지만 deeply는 깊게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deeply의 deep의 깊은 거는요. 좀 뭐랄까 얘도 좀 비슷한 게 어떤 물리적인 깊이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deeply의 이제 깊게라는 거는요. 좀 뭔가 마음속 깊이 뭐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ard라는 단어 단단한, 어려운, 열심히 뭐 이런 뜻이 나와 있는데 이 hard라는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뜻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 구문 독해 같은 거 할 때 쓰면 안 됩니다. 해석할 때만 그냥 써먹으세요. hard는요 빡센이에요. 빡센.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요. 단단한.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하냐. 안 뜯어져.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 시험 문제 풀어.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 다 되잖아. 열심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진짜 빡세게 공부할 거야.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hard는 빡센 건데, 근데 이제 그 표준어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쓰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rdly 거의 아니다. 뭐 rarely나 seldom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short. short는 짧은 짧게지만 shortly 하면은 곧 즉시 이런 의미가 된다. 자,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시리즈들이 있잖아. 얘네들은 죄송해요. 얘들은 외워야 돼. 얘들은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이제 이런 개념적인 측면으로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단어 뜻 외우는 거에 가까우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단어로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128쪽입니다. 자, 128쪽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부사와 형용사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1번에 보면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 나와 있고 두 번째 더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알아볼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작 때 혼났다고 또 이 다 쳐져 있는 거 봐. 그냥 지금 그냥 다 어떤 느낌이냐면 다 그냥 동태는 거야. 이러고 있어. 그냥 영혼이 없어. 눈에 영혼이 없어. 동주 지금 눈에 영혼이 없어. 너 이거 몇 개야 숫자가? 봐봐 못 세잖아. 영혼이 없어 지금. 자, 동혁아 이거 몇 개야? 한 개잖아. 봐봐 이거 몇 개야? 못 세잖아.
영혼이 없어요 지금 눈에. 그러니까 이 차스들아. 아우 나 아직도 이거 3차 맞은 거 후유증 때문에 죽겠는데 아직도 피가 안 통해요. 큰일 난 것 같아. 곧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막 니네 반에서 얘기했었나? 지난번에 뭐 절단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었는데 니네 반이 아니었나? 니네 반 아니었나? 어제였나? 기억이 안 나네. 어제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가. 내가 막 여기 막 팔 저린다고 하니까 뭐 이거 막 팔 막 어제였구나. 어제 고2 애들 수업하는데 고2 애들이 그럼 팔 자르셔야겠네요. 막 이러는데. 뭐라고? 자, 128쪽 볼게. 3번으로 쓸게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라고 해갖고 이제 그 부정어 시리즈거든. 그래서 쌤은 그냥 부정어라고 쓸게. 부정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준부정어에 대한 건데, 그래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준부정어. 얘들아, 니네가 영어 공부할 때 항상 이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비슷하다. 알겠지? 즉 준부정어는 부정어와 비슷하다라는 뜻이야. 준 동사는 동사랑 비슷한 거고요. 준 사역 동사는 사역 동사랑 비슷한 거야. 알겠지? 비슷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준부정어는 부정어랑 비슷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거기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 not과 유사한 의미의 부사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준부정어의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거의 뭐뭐 아닌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거의 뭐뭐 아닌. 이게 이제 우리 빈도부사에서 배우는 이런 시리즈야. rarely,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나왔던 hardly, 그 다음에 seldom 등등. 아는데 세 개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참고로 여기 거의 뭐뭐 아닌이라고 나오거든요. 미안해, 내가 품사를 좀 써줄게요. 좀 아래다가 얘 있잖아. 얘는 부사거든요. 부사인데 지금 쌤이 써주는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되는 건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없는은 little이에요. little. 그래서 근데 부사로도 쓰이니까 둘 다 쓸게요. 형용사와 부사 둘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좀 희한하게 볼 수 있는 오로지라고 해석이 되는 바로 only입니다. only. 얘도 준부정어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아닌 시리즈나 거의 없는 시리즈를 보면은 뭔가가 부정적인 어감이 느껴지잖아요. 아니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only는 왜 준부정어냐 해갖고 헷갈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쌤이 야 오로지, 그러니까 only는 오로지 뭐뭐만 이런 뜻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오늘 수업 끝나고 은구만 남어 이랬어. 예시야. 은구만 남아 이랬어. only를 썼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나머지는 남지 마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부정어처럼 쓰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부정어의 세 가지 간략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부정과 전체부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맣게 내신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네, 내신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자, 부분부정과 전체부정은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내신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기문에 잘 나와요. 보기문. 그러니까 지문에서 뭔가 예를 갖다 시험에 내고 이게 아니라 보기문에서 예를 시험에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를 내는데 그때 이제 전체 부정이나 부분 부정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일단 부분 부정만 제가 쓸게요. 부분 부정. 자, 부분 부정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부정어에다가 전체를 표현하는 말과 함께 어울리면 부분 부정이 됩니다. 부정어 더하기 전체를 뜻하는 말. 이러면은 부분 부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책에 나와 있는 시리즈가 되는데 all, 뭐 every,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both,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기 always도 있죠. 참고로 always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책에는 뭐 necessarily 이런 표현도 이제 써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ot all 하면은 모두 그런 건 아니다.
every 마찬가지로 모든 뭐뭐가 그런 건 아니다. both 둘 다 그런 건 아니다.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는 얘는 그렇고 얘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이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일부분만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부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체 부정 같은 경우는 뭐 none, no one, neither, not at all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필기하진 않을게요. 전체 부정보다 사실 부분 부정이 좀 더 중요해서 따로 필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어에 대한 거는 뭐 요 정도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더 형용사를 보고 이제 진도는 일단 끝내겠습니다. 여기 4번 여기다가 쓸게요. 저는 뭐였냐? 플러스 형용사. 얘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만 쓰면 되거든요. 1번. 자, 일단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한 사람들. 뭐뭐한 사람들. 그럼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로 취급합니다. 복수 취급. 됐어? 자, 그런데 얘가 뭐뭐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간혹가다가 뭐뭐한 것. 그럼 이때는 당연히 단수로 보는 겁니다. 단수 취급.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오냐?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출제율은 얘가 더 높아요. 알겠죠?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책에 보면 1번에 뭐뭐한 사람들, the rich, the poor, the beautiful 이렇게 나와 있죠.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미인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복수 취급한다는 게 특징이고 2번 보면은 추상명사로서 쓰일 수가 있다. The true, 진실, the false, 거짓, the mysterious, 신비, the unknown, 미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더의 형용사가 와서 그냥 어떠어떠한 것 따라서 단수 취급이 된다. 두 번째 예문을 보면 the unknown이라고 나왔는데 동사에 is라고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뭐뭐한 것이니까 단수 취급,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복수 취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다 알아봤고요.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칠 건데 수업이 지금 약 6, 7분 정도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숙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부터 일단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늘이 1월 11일이죠. 화요일 브레머 지난번에 122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127부터 132까지겠네요. 자, 127부터 132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시고 채점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구문문 성립 해석은요 조금 양을 제가 좀 볼게요. 잠시만. 보죠. 127, 129를 할게요. 127, 129. 자, 127쪽이랑 129쪽 여기는 구문 분석. 자, 구문 분석은 전에 말했다시피 책에다가 그리고 해석은 노트에다가 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상의 근거 작성은 131쪽 해오시면 됩니다. 131쪽. 어법상의 근거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백지 테스트까지 해오시면은 완성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겠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뭘 할 거냐면 그 지난 시간에 그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122쪽까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검사를 했는데 죄송. 혹시 까먹을까 봐. 목요일에 브레머 데일리 테스트랑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검사 할 겁니다. 혹시 까먹을까 봐 써놓을게요.
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22쪽까지 이제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일단 질문 체크를 하라고 또 이제 제가 숙제를 내줬었죠. 그래서 이제 한 문씩 돌면서 여러분 이제 그 질문할 사항들을 제가 좀 질문을 좀 받아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본인이 질문할 게 없다, 할 거 다 했다 한다면 숙제 부분을 미리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숙제는 오늘 못한 숙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수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 어법 숙제를 미리 좀 하고 계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문씩 돌 동안에 일단 처음에는 질문할 거를 만약에 본인이 잘 체크를 못했다면 114에서 122까지 질문할 부분이 혹시 없었는지 뭐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도 각종 질문할 거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거 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걸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완료하셨으면은 제가 아까 내준 숙제 127에서 132까지 풀이를 하고 계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손 좀 닦을게요. 소주 냄새. 어우 뭘 웃어. 어차피 이따 집에 가서 냄새 또 맡을 거잖아 니네.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어우 우리 앞에 좀 있었는데. 소주. 근데 왜 목표가 자 일단 촬영은 좀 끊고요. 질문 좀 받아줄게요. 술 마시냐?